빅사이를 이제 공습했죠. 네. 저희는 찌라시 공습을 받았죠. 아니,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오는데 자꾸 살이 붙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10억 대출 초과 금지 뭐 이런 것도 자꾸 그런 얘기를. 그 붙은 거죠, 살이? 살이 붙은 거죠. 처음에는 짧았어요. 자꾸 돌기 시작하면서 살이 붙이지 좀 말라고, 찌라시. 오늘은 또 토지 그 사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공급에 관한 또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돌았습니까? 오늘은 또 뭐 이렇게 공급에 관한 뭐 어디 공급을 하겠다. 뭐 서울의 어디 근처 뭐 사기 신도시 이런 찌라시가 또 돌더라고요. 아, 구체적인 지역까지 나와서 그 영혼을 담아서 넣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소원 적는 거야 뭐야. 아, 진짜. 그 롤링페이퍼. 아니 이제 집값 떨어지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네. 예, 그러신 분들이 소원 적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그거 돌리시는 최초 유포자분 좀 이렇게 살 좀 안 붙이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꾸 붙어 뭐가. 끝 이렇게 쓰는 거지. 끝을 들이밀면 어떡해요. 네. 불장인데. 네. 강남은 토어제 때문에 조금 잠잠한가요? 어떻죠? 강남부터 아니에요. 지금 불장인 게요. 강남이 불장이에요. 강남이 불장이요? 토지허가제가 나왔죠. 3월달이 뜨거웠고 네. 이제 토지허가제가 전면 3구가 다 묶였잖아요. 이제 동단위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 달 쉬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판가름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 후보가 거의 확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바닥 물건이라고 하죠. 소위 이제 바닥에 싼 물건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언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말, 6월 들어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데요. 재밌는 건 토지허가제라는 것은 그 토지허가제 지정하기 전에 아주 빅세일 5일간 5일장 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팔릴 건 다 팔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성동과 마포가 그 다음에 뜨거웠으니까 팔았으니까 사야 되잖아요. 이제 집을 파신 분들은 다시 무주택 상황으로 가시는 것을 좀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갔더니 이제 갭긴 물건은 못 사고 그 이사가 가능한 입주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급하신 분들은 토지허가제 직전에 다 매도를 하셨잖아요.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남은 물건이 단지에 남아있는 물건이 적당한 가격이 없는 거죠. 왜냐면 강남에 계신 분들도 그거 팔고 가실 분들은 이미 다 움직여셨을 테니까 이제 급하지 않은 물건만 매매에 나오다 보니 그런데 사러 가신 분들은 이제 물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지에서 가격이 좀 비싸면 옆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시고 그 단지에서 가격을 따라잡아서 그냥 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뜨거운 곳은요. 강남 3구에 이제 특정한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단지들 이런 데들이 뜨거워요. 특히 잠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데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42억 매물이 거래가 됐니 안 됐니 이제 썰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확인한 거는 부동산에서 아직 거래가 안 됐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잠실 5단지 가격 기억하시잖아요. 작년에는 30억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40억대이죠. 그다음에 대치동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들이 30억대였는데 이제 앞에 사자로 갈아타고 있고요. 음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잠실 엘스 리센츠 신고가 나올 때마다 아주 놀라운 이제 표현이 되는데 25평 같은 경우도 30억 사이도 있죠. 가격이 너무 뾰족하게 지금 이제 가격이 원래는 그 동네가 오르잖아요. 이제 구가 올랐다가 그 동네가 올랐는데 지금은 그 단지가 올라요. 아주 점처럼. 이게 면거래가 아니라 점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뚜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아직 우리 동네는 뜨뜻미지근한데 못이 올랐어. 이런 분위기인데 벌써 또 규제 얘기가 이렇게 뜨겁게 나오고 있고 성동하고 마포도 토지허가제를 묻겠다라는 얘기도 뉴스에서 막 나오고 이제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건 대출밖에 없으니까 16일 날 또 아침에 은행에서 모여가지고 또 규제안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살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불장은 우리 동네가 불장이 아닌 게 유감이지만 맞습니다. 예, 강남 3구는 토지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장이다. 그래서 지금 강남의 토지허가제에 약정서 쓰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찌라시와 얘기와 이렇게 나중에 계약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약정서를 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 일이 좀 제발 없도록 당국에서 지금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일단 계약하기로 했던 분들, 약정서 썼던 분들까지는 계약서로 간주해서 대출에 제한이 없거나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년에 10억? 그러니까요. 잠실주공 5단지 10억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규제가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제 3월 달에 토지허가제 지정하기 전보다 5월 달하고 6월 달은 거래량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때보다 더 높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카톡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카톡 안에 있는 그 밭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격이 갱신될 때마다 계속 지금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모니터링 되는 단지들 말고 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위의 지역들은 가격이 적당하다. 거기 이제 불장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팔리는 거죠. 가격이 적당하면 이제
구매를 하시겠다고,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올해 또 청약이 굉장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매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래가 신고가는 강남 3구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거기 정말 물건이 없다. 지금 난리다. 거의 복비 내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오늘 보러 가시면 오늘 그 자리 결정하셔야지 집에 가 생각하고 오시면 그 물건 없어요. 이제 그런 네이버에서 보고 가시면 1억 올려서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현장에. 그 가격 따라 붙어서 제가 1억 더 드릴게요 해도 계좌가 안 열리고. 와. 그 계좌가 안 열리는 물건 다음 물건은 이제 2억씩 비싸기 때문에 사실 또 돈을 맞춰서 가시니까 물건 구매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성동구도 굉장히 마포도 마찬가지고 성동구 특히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원래 센트럴스만 3월달, 4월달은 계속 센트럴스만 팔렸었어요. 5월 초만 해도 센트럴스만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그 뒤에 텐지일까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점 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동네. 단지만 거래돼요. 단지만. 그러면 왜 우리 집까지는 왜 안 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집 마련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동네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집을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구매는 외부에서 그 동네를 사러 와요. 그래서 그 동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시거나 유튜버를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해서 좋은 것만 사시는데, 요즘에 못난이 사지 마라, B급 사지 마라, A급 사라, 이런 얘기, 대단지 신축 사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가니까 그 동네에 대단지 2개 정도만 보시면 그 옆에 안 가는 거예요. 두렵죠. 샀다 물릴까봐. 그다음 또 지금 팔려서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좋은 것들은 미리 팔렸어요. 그분들 작년에 갈아타셨어요. 지금 갈아타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못난이가 팔려요. 그러니까 못난이가 얼마나 안 팔려서 고통스러워서 제가 좋은 장을 놓쳐서 지금 원래 보던 단지보다 옆에 조금 다음 단지 사셔야 되거든요. 돈이 모자르니까. 제가 기다리는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옆에 거 조금 저렴한 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어요. 지금 팔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작년에 안 팔렸던 조금 모양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반짝반짝하는 거 말고가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사고 싶지 않으신 거죠. 지금 저층도 팔리긴 하거든요. 동네만 단지만 좋으면 네. 가격이 좋고. 그런 분들은 다시 다음엔 절대로 저층 안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심리가 작용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부족하거나 이제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그 동네 전세가 올랐을 때 그 동네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는 그분들은 동네를 잘 알잖아요. 동네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가격 맞춰서 합리적인 구매로 옆에도 사시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거래가 안 와서 그래요. 아, 그럼 아직은 외지에서.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예를 겁니까? 들면 그 동네 분들이 동네에서 이사 가시면서 25평 사시던 분이 30평 가시고 30평 사시던 분들이 대형평수 가시고 이제 대형평수도 팔리는데 지금 대형평수 아직 가격 괜찮거든요. 안 산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될까봐. 또 하나가 구축, 그 동네 구축 안 팔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골고루 가면 골고루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모르시는 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신축이 아니니까 안 팔릴까봐. 저 재건축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학군 때문에 움직이시거나 이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동네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단지가 좋다는 걸 아시죠. 그럴 때 이제 구매를 하시겠죠. 아직 거기까지 거래가 안 왔어요.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세 부족하겠죠.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을 오래 봤잖아요. 10몇 년 넘게. 저는 28년 차인데 네. 이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전세가 대단지에 2,000세대, 1,000세대 이런 단지에 전세가 한두 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전세가 10%는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전체 수에. 그런데 전체 전세가 2-3개밖에 없으면 야 이거 전세 불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전세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격이. 이게 갱신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못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올려주더라도 그냥 그 집에 사시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대출이 막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세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올까 봐 겁이 나서 못 움직이신 수요도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대출 많이 막 이렇게 무서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전세 수요이신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없어요. 우리 후랭이 TV 지금 봐주면 좋은데 이런 거 관심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주택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대다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 믿으시고 저희는 대출이 막혀서 예를 들면 지금도 갭 투자하는 매매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심주길 간담회에서 이제 40년 주담대랑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되는 기관들이 있죠. 네. 예, 해주는 기관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볼브하고 참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안 나오죠. 안 움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가 단지에 정말 없어요. 정말. 매매도 정말 없지만 매매는 없는 이유가 물건을 주인이 걷어들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인데 두 단지가 정말 다 1,000세대씩 넘는 대단지인데 매매가 지지난주에
아예 33평 매매가 아예 없다. 제로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저희 동네에 매매가 제로인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아예 없는. 전세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또 입주장 끝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상반기에 지금 미리 움직이셔야 될 거다. 작년부터 미리미리 지금 움직이시라고. 다들 상저하고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하고 하반기에 오르기 전에 상반기에 미리 움직이는 수요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입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려져 있는 이 겨울에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시작될 거니까 입주장 때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주장이 끝나가요. 둔촌중공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문휘경장이 조금 남았진 하지만 정말 쓰나미 같다는 입주장은 마지막 단지 정도 남아있고 광명 같은 경우도 연말에 또 이제 1구역 또 입주를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안양 같은 경우도 입주가 많이 소강이 됐고요. 수원도 거의 끝나가고요. 이 수도권 내 서울과 수도권 내에 입주가 많았는데 이제 그 입주들이 또 소강 상태로 가고 올해와 내년에 경기도도 분양이 정말 없더라고요. 부동산 114를 통해 가지고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어플을 보면 입주 물량이 사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특히 서울은 후분양 반영이 안 돼 있고.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정말 상반기에 처음으로 5월 달에 신세계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올해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네. 처음에서 이제 좀 뭔가 첫 강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준비 선물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114 이제 윤재 연구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 좀 달라. 그래서 데이터. 이제 데이터 좀 달라. 그래서 입주 물량 좀 달라. 거기 이제 경비한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어느 건설사에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딱 봤는데, 경기도가 생각보다 분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지역의 경기도의 분양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청약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게 올해는 청약이 많이 부족해질 거니까 이제 풍요의 시대, 신축의 풍요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걸 머릿속으로 빨리 인지하는 사람이 영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전세는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센 대책, 정말 무한갱신권 이런 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거지로 막을 수는 없겠죠. 가장 억울하신 분들은 약정서 써놓으신 분들 밤잠 못 주무실 거고 지금 그건 정말 소급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옛날 소급 많이 당해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소급을 안 하고 있어요. 계약서까지 다 이제 이렇게 그분들도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생기셔서 근데 지금 약정서까지 생각을 못 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약정서까지 누가 좀 공무원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야 우리 집이 조금 이제 팔릴 것 같아서 분위기가 오는 곳들이 있어요. 광교에서도 1등, 2등 단지가 아닌 그 다음 단지들. 이런 데들은 이제 정고점 활동을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물이 흘러 가니까 거래가 또 될 텐데 또 밑에서 팔고 올라오셔야 광교를 사실 거니까 아니면 광교에 전세가 올라오든지 갭 투자를 사시든 입주를 하시든 입주는 팔고 오시는 거고 갭 투자는 전세가가 올라가야 투자금이 줄어야 이제 그 동네가 매력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작년에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죠. 우리 집값 오를만한데 전세 대출 확 막히고 지금 또 벌써 무슨 대책이 벌써 나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네. 벌써 몇 년째, 3년째 연속으로 지금 겪는 거잖아요. 장이 풀릴만 하면 대책 나와. 그쵸. 풀릴만 하면 대책 나와. 우리 집은 아직 나도 이사 가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지금 속상하시죠. 작년부터 진짜 상저하고 네. 얘기하신 분이 한 80% 이상 정말 예. 뭐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뭐 상저, 하저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네. 되게 다양한데 어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저하고냐 아니냐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은 상저하고가 아니네요. 이미 서울은 벌써 연속 19주 상승 중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데이터로는 상승이 맞죠. 서울 상- 경기를 이제 매주 나오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이미 또 좋은 지역들은 뭐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뭐 달려가고 있으니까. 진짜 상저는 아닌 것 같아요. 상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 데이터에 연속 상승으로 나왔잖아요. 그 상저일 수는 없죠. 지금 상고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토지허가제 나와. 상고가 아닌데 어떻게 토지허가제가 나와요? 그렇죠. 4월 달에 벌써 이미 3월 달에 올라가니까 대책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예, 상고는 맞죠. 이게 맞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상고는 맞죠. 근데 아무튼 이제 궁금하신 건 하고일지, 하고냐 하고냐 하저일지가 사실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게 너무 궁금하신 거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갔으니까 항상 그럴 때 관심이 있으세요. 이제 저희는 왜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이걸 지금 잡는 게 맞냐 아니면 이제 대책 나오고 조금 이렇게 주춤할 때 사는 게 맞냐?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요,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일단.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스탠스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도 재미난 질문이 왔는데 지금 사실 불장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온갖 사람들 톡방이 이제 진짜 막 와요. 우리 누나가 문제 있잖아요. 우리 내 친구가 톡방도 사실 좀 뜨거워졌어요. 조용했던 톡방이 이제 뜨거워졌고 주식만 얘기하던 방에서도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식방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동산 집값 얘기가 저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관심들이 있으신 거죠. 자, 스탠스에 따라 다른데 일단 다주택이신 분들, 다주택도 저처럼 초초다주택인 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채가 있는 다주택 분들, 두세 채가 있는 분들은 똘똘한 거로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보유세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되는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좀 가액을 조정을 해줘서 그 내던 보유세랑 종부세가 조금 아주 헤비했었잖아요. 무거웠었잖아요. 그게 좀 조정이 됐었는데요. 다시 보유세가 세금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깎아주진 않겠다, 감면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전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액은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상승 중이니까. 그럼 절대가. 재산세가 줄 수는 없잖아요. 공시지가를 다시 뭐 이렇게 공시가를 조절해준다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완전 세법을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좀 더 낼 준비를 하시고 좀 긴축을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못난이가 막 팔리고 있을 거예요. 가격만 저렴하면 못난이도 아주 못난이만 아니면 그 동네 금매면 나가거든요. 매매가 돼요. 그럼 정리를 좀 하시는 때로 좋은 시즌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고민이신 건 이걸 팔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죠. 이제 팔고 돈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또 불안하고 지금 네. 이렇게 돈을 푼다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그럼 자산이 상승한다는데 다들 배우신 분들이니까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경제관념도 충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아시고 부동산도 잘 아시고 이분들 불안하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자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셔야죠. 이제 상급지로 가는 건 숙명이니까 이제 문제는 가야 될 상급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이제 팔고 마포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그렇게까지 과도한 건 허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포 성동급 정도를 17억, 16억, 18억 정도 매매가를 매매하시고 이제 다음 거를 사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다음 거를 사실 때 대출을 10억까지 하루 살 수 있는 분들은 직업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혹은 부부 연봉 1억씩 맞벌이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전문직이어서 월급이 2천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억 이상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집을 살 때 대출을 보통 일반 직장인들, 서울 거주하시는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보통 5, 6억 정도가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 좀 생활비를 쓰면서 적정한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가격을 갖고 팔려면 이제 20억대 초반이 되는데요. 이 20억대 초반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상급지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만 해도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구매가 안 돼요. 근데 더 거기서 대출을 올려서 따라 붙느냐 맞느냐, 생활비를 확 줄이느냐 마느냐의 고민이 굉장히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좀 말리고 싶은 게, 가격만 보면 따라가서 사는 게 맞겠지만 생애 주기상 이분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학력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비를 오래 아끼지 못할 거고, 앞으로 지금보다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갈 학력기에 도래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는 가격이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세를 아끼려면 적어도 10년은 보유를 무조건 하셔야 될 거예요, 장기보. 제가 10년 바라볼 집을 사거라고 했잖아요, 20억 넘는 거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자를 계속 내면서 지금도 허덕허덕 하면서 빡빡한 예산의 집을 사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 상황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변이 있지 않는 한. 갑자기 내가 에어비앤비로 대박이 나거나 이런 뭐 추가 수익이 생기지 않는 한, 이제 그게 소득 구조를 봐야 되는데, 소득 구조상 10년 동안 이 대출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금을 상환할 기회는 아마 안 올 것이고, 중간에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취득세도 많이 냈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큰 집들은. 근데 이 10년 동안 이 집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를 굉장히 사는 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다가 조정이 한 번이라도 와서, 큰 집들은 집값도 훅훅 빠지잖아요. 올라갈 때는 훅훅 올라가지만. 그러면 이제 나는 샀는데 갑자기 막 5억씩 집값이 빠지는데 대출 이자는 이만큼씩 나와서 학원비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괴롭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번에 같으면 무조건 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올라서 요분들이 20억대 초반이 진짜 잡을 물건이 없어요. 잠실 이상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파시면. 마음에 드는 물건 사실 수가 없어요. 강남은 아예 못 가고, 강남 재건축도 지금 가격이 다 안 맞거든요. 일원동, 뭐 수서동도 가격이 안 맞아요. 갈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게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 수월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마포나 성동까지로 상급지를 생각하시고 진검다리를 가시는 분들 지금 계속 진격하시면 된다. 진격 앞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동네가 인재 팔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갈까? 더 오르면 조금 더 받고 갈까? 아니면 갈까? 항상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내 거 5천만 원 1억 더 오를 시즌에 사야 될 곳이 더 2배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은 내게 좀 올려받아도 결국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너무 뾰족뾰족하게 오른 것 말고 예를 들면 좀 조금 대형 평수도 보시고 그 동네에 구축인데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구축인 것 때문에 안 오른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있은 그런 동네 것들은 이제 곳곳에 이사 10년 동안 가실 거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거 지금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이제 너무 오른 건 사실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굳이 상승론자 하락론자들 많이 따지는 거 좋아하시니까 저희처럼 이제 시장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락하시는 분들하고는 스탠스가 다르니까 저희는 가격이 낮을 때는 적극적으로 갈아타셔라 뭐 용기를 갈아타기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막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과열된 구간에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또 선동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사실 과열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는 과열 구간이 맞고 나머지 부분들은 갈아타시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움직이니까 거기 갈아타시고요. 시장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무주택이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공급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무주택인데도 자금이 있으신 무주택이신지 아니면 자금이 없는 이제 신혼부부 이제 사회초년생 이런 무주택이신지를 가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이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은 경기도라든가 외곽에 내 집 마련을 시작하셔도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안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움직이셔도 그냥 지금 싼 거 괜히 개비럭 이런 거 급하게 잡는 것보다 좀 지켜보시고 개비력 있으시면 차라리 그 돈으로 대통령님이 밀어주시는 주식하는 게 낫겠다. 네, 솔직한 발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개비력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첫 등기를 거기다 쓰느니 이게 이제 등기는 한 번 치면 등기 치긴 쉽지만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공급 대책 본 다음에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청약하시는 경우는 서울은 재정비 사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지금 나와야 될 청약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런 로또 청약은 반포나 이제 몇 군데 안 남았어요. 20억씩 차익을 주는. 자금 있는 분들은 근데 그 대신 70점도 지금 간당간당 한다고 하니까 청약 점수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69점이신 분들이 참 지금 애매한 거예요. 69점인데 청약을 기다려 지금이라도 집을 사.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한번 청약 넣어보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또 특징이 다른 동네 이사를 못 가세요. 강남을 벗어나서 가실 수가 없어요. 또 돈 맞춰서 성동구로 좀 가시거나 가격 맞춰서 이제 벌이가 좋으시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저축해서 오시면 되는데 그 사는 동네 이사 정말 못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사를 못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사가 같은 무주택자가 다 무주택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연령별로 이사를 이제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아이 학력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좀 너무 다르고 왜 집을 한 개만 사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거주 이전이 이게 되게 얘기로는 되게 아이디어란데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못난이 동네들은 누가 집 사서 누가 이거를 세를 주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다 좋은 동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요. 그렇게 한 집밖에 못 사게 하면 무조건 정글을 가서 뭐 세종시로 정글을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을 놔두고 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지방에 집이 또 안 돌겠죠. 뭐 기업이 이전해서 온대. 그럼 기대하잖아요.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거죠. 서울에 집을 안 팔고 오니까. 전세 살거나. 예전에는 이제 그 기업 도시 내려보낼 때 다들 분양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하시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은 또 어떻게 살려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잖아요. 이제 결론 내리면 과열되어 있어서 일정 단지들은 사실 과열된 상태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왜냐면 언제라도 대책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 대책이 왜 안 나오냐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때 이제 저번 주에 회의 한 번 있었잖아요. 13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때 회의 있었을 때 이분이 그 임명되신 지 3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뭘 큰 결정을 하기, 뭐 투기 지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딱 결정하시기에는 이제 아직 부담스럽지. 업무도 부담스럽죠. 라면 값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지금 할 때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회의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국토부 장관도 아직 결정이 안 났고 그래서 공급을 잘할 수 있는 공공의 공급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마 그 자리를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GH 사장님도 하마평에 올라가고 맞아요. 하마평 올라오신 분들도 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고 어쨌든 부동산을 긁어부스럼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막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공약도 사실 저번 대선 때보다 이번 대선은 정말 없어서 저희가 사실 이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공약이 나와야 공약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소설을 쓰고 이걸 예측을 하고 그쵸. 이걸 뭔가를 이렇게 쥐어 짜내고. 예측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사람이 누가 됐대. 그럼 이제 그분 이한주 됐대. 근데 그 이한주 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약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 거잖아요. 공약이 있으면 공약만 분석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물음표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물음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이 논문을 ABCD로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주시면 사실 과외 선생님처럼 빨간 줄 쳐주시면 편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갖고 와. 아, 깝깝하다 진짜. 아, 그럼 이제 문 닫고 나오면서 뭘 더 어떻게 생각해야 뭘 어떻게 되지? 하라는 거야? 어디가 틀린 거지? 난 뭘 잘못했지? 뭐가 마음에 안 드시지? 온갖 생각이 막 돌잖아요.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인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시장은 과열됐고 지표로는 그렇고 그런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경기는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 경기를 생각하면 집값 때문에 근데 금리를 빨리 못 내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과열되어 있고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걸 가만 놔둘 수는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어떻게 됐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문정부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마냥 활활 올라가는 걸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식으로 얼만큼의 대책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세금은 또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세금 안 건드리면 어떻게 즉각적인 공급 대책이 주요 정책이에요 지금. 사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밀어주겠다. 이번에 선거 때마다 제가 저번에 선거 때 플랜카드에 이제 압구정 현대에도 그랬고 송파 방이동 오금동에도 플랜카드에 이제 그게 붙어 있었다. 그래서 파란색 플랜카드인데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게 써 있어서 깜짝 놀랐다. 색칠이 잘못됐나 예, 하셨겠네요. 그런 좀 이렇게 눈이 놀라는 그런 이제 현수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줄 건데. 공급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요이 땅하고 내일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집이 부족한 건 지금. 빵이 아니죠. 예,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2, 3년 후인데 이제 신도시는 더 오래 걸리죠. 토지 보상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그 사이에서 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을 건지는 대책을 잡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대출. 돈 안 빌려주는 거. 이제 제일 먼저고. 이제 지금 시작됐죠. 핀셋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16일 날 하고서 나온 건 사실 다에 해당되는 거지 핀셋 규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핀셋 규제를 하려면 규제 지역을 하든지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 핀셋 규정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대출을 은행에서 갑자기 강남구만 해주지 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은행에서 강남구는 더 차주가 우량하시고 거긴 더 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대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계속 또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시장이 얼만큼 더 이게 거래가 되느냐가 사실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사실 말을 예의주시하겠다. 엄중하다 그랬잖아요. 이 현 상황이 엄중하니 예의주시하겠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잖아요. 지정됐어. 그럼 나라가 찍어줬어. 막 이러고. 네. 그 다음에 또, 토지허가제 됐어. 그러면, 그래. 이제 거기만 사래. 이러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집값이 올라. 이런 이제 신념들과 믿음, 이제 또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심보, 이런 것들이 가속화가 되면 지금 사람들은 패닉이잖아요, 지금. 그 신문도 사실 나빠. 신문도, 그래야지 클릭을 하니까 요즘에 다 이게 지면 신문이 아니라 온라인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사들도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이 엄청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엄청 자극적이야, 진짜. 이게 그 4대 언론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집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언론들이. 갑자기 식었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과열됐다 하다가, 지금 패닉바잉이라고 또 하다가. 그런데 집에 이렇게 우리처럼 후라이 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톡방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데 안 휘둘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집이 다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집이 사고 싶어서 그런 데 관심이 갖는 분들은 사실 그럴 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갖고 톡방도 사람이 많고 라이브에도 옛날보다 지금 사람이 동접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부동산 카페에 트래픽이 늘어나고 이럴 땐 사실은 과열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항상 패턴이 반복되니까 늘상 보던 사람들은 아, 또 시작이구나를 알지만 새로 참여하는 분들은 밤잠 못 잘 정도로 블로그 가서 물어보고 톡방 가서 물어보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쪽지 보내고 또 강의 가서 또 물어보고 줄 서서 물어보고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시기가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시기가 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엘스, 잠실 엘스 불타고 있는데 건너편 빌라촌은 아직 조용한데 이런 곳은 기회인가요? 삼전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 네, 맞아요. 뒤에 이제 그 빌라가요. 잠실 세내역 중심으로 새마을 시장부터 저쪽에 올림픽 공원 방이동까지 잠실 엘리트레파 밑에 맞아. 헬리오 위에 거기가 쫙 빌라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 이름 있는데 백제산성 이름 있는데 송파산성 누가 그때 이름 줬었는데 항상 그림 그릴 때 화가들이 그거 그 명칭이 있는데 구글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빌라가 많아서 신축업자들이 정말 12년, 13년 이때 신축 공급해서 돈 정말 많이 버셨어요. 신축 빌라 지어놓으면 팔려 그때 전세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그런 황금기를 겪은 곳이라 전부 다 신축이에요. 가면 신축 빌라들이 쫙 있는데 이제 거기가 아이들 초등학교도 보내기도 좋고 또 이제 싱글이신 분들 출퇴근하기도 좋고 해서 항상 새 수요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월세를 받거나 내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가구를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땅값도 오르고 세도 받고 해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빌라 자체를 내가 이제 그게 가격이 싸니까 지금 투자로 그 빌라를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그거는 찬성 못 하겠어요. 왜냐면 가격은 두루두루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들어가는 투자금이 그렇게 조금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팔고 싶을 때 못 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이 실거주로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 집이 있는데 한 채를 더 투자용으로 보시려고 지금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그거가 이제 지금 저렴해 보이니까 내가 하나 더 사볼까 하시는데 그렇게 집을 늘리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알알이 집을 늘리지 말라고요. 똘똘한 한 채가 있는데 이 똘똘한 한 채를 해치지 않을 뭔가의 투자를 계속 고민하다 물리는 거잖아요. 벌써 몇 년째 물렸잖아요. 21, 22, 23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톡방도 들어가지 말고 다 나오라 그랬거든요. 보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죠. 팔랑팔랑 그렇죠. 하니까. 아니 지금 경매학원을 다니시거나 뭔지 이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저걸 실거주 한 채를 사겠다고 물어보는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똘똘한 한 채를 팔고 싶으실 때 이게 처리가 안 돼서 못 움직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 이사 못 가시는 친구들 많아요. 예전에 공주가 1억 원 미만, 그다음에 석빌 뭐 이런 것들, 지산은 이제 명의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어쨌든 1억씩, 뭐 5천씩 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집을 옮기고 싶을 때 얘가 발목을 지금 그러니까 사는 건 항상 쉽다 했잖아요.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투자를 보신다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깔끔합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은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는 돈이 되었던 건 맞아요. 네. 세도 정말 잘 나가고. 땅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땅값이. 특히나 코로나 때 새마을시장 인근에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신축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역세권 청룡 빌라, 오피스텔 쫙 올랐어요. 또 싹 달라졌어요. 그러면 또 장사가 잘 되죠. 그렇죠. 상권이 또 상권이 살죠.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이만큼 주거가 늘어나니까. 주변 다주택 선수 언니야 동생들은 요새 뭐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주택 선수 언니야 분들 옛날 저희 언니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 언니야 분들은 그 사이에 갑자기 투자를 그냥 안 하고 하시던 골프나 치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또 심심해서 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23년, 24년에 좀 움직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힘들죠.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때 이제 분양권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시즌에. 수도권이요? 아니죠. 그때 지방 많이 갔잖아요. 잠깐. 이제 우리가 관심 없는, 이 유튜브에서 관심 없는 시즌에도 그 투자자들은 또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좀 힘드시고, 그 다음에 역전세가 많이 와서 좀 힘들었었고요. 최근 3년 사이에는 이제 물건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 언니야 분들의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드디어 이제 매물이 내년부터 나옵니다. 내년부터 나옵니다. 매도하셔야죠. 그래서 집을 굉장히 줄여서 똘똘한 거 가고 싶어요. 집은 많은데 똘똘한 한 채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한 구석이 허전해요. 그래서 매도를 지금 벼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거를 월세로 돌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월세로 돌리시는 분, 왜냐면 전세 받아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전세를 받으면 예전에 재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받아도 재투자가 안 되니까 그냥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월세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예. 완전 벼르고 계시던데? 묶어놓으신 분들 내년에. 왜냐면 팔아서 똘똘한 거 가고 싶어 하세요.
나도 강남 아파트 갖고 싶다. 어. 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강남 3구 중심으로 불장이고요. 그다음 서울도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경기도도 가격 이제 거래가 이번 주 들어서 확산되고 있어요. 규제가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의 강도가 이제 내각이 구성이 다 되고 이제 지금 자리를 잡으면 규제의 강도가 지금 현재 대출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얼만큼 어느 범위까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공급 대책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5월달은 폭발적이었고요. 6월달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그 지표가 있어요. 지표를 넘으면 규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면 또 좀 쉬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량이 없는 것도 확실하다. 규제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규제가 세게 나온다. 그럼 쉬어가는 구간이 얼마나 길이가 될 건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물량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국민의 마음, 물량이 없는 거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청약이라든가 무엇으로 잡아둘 수 있을 것인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면 그거로도 못 막을 것인지. 어쨌든 2년 동안은 답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네. 이제 2달 안에 나올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세게 나올 건지가 궁금하고 토어제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또 다시 투기과열 뭐 이런 거 투기지구 이런 것들이 나올 건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세제도 바뀌고 또 저것도 바뀌거든요. 대출도 바뀌거든요. 그 지역 구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처음이라서 놀라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사실 토지허가제보다 그게 더 걱정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마포구 성동구까지 토지허가제가 되고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풍선 효과가 날 건지 아닐 건지 또 이제 예측을 다시 해봐야 되고 공급 대책이 정말 얼마나 나오는지 공급 대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획기적으로 나오면 그 서민분들은 또 집 안 사요. 청약을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밑에 있는 집들은 또 찬바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밀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공에 대한 의무를 굉장히 세게 든다든가 아니면 제초안이 나올 거잖아요. 제초안. 그럼 제초안 많이 나올 단지는 조금 가격이 조정될 것이고 제초안을 피해갈 수 있는 단지들은 괜찮을 것이고 요런 또 변수도 돼요.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꼼꼼히 투르카피님 리포트 매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조금 올해 부지런해지려고요. 이제 시장이 좀 슬로우할 때는 제가 활동을 좀 안 하다가 또 시장이 또 이제 또 달아오르거나 그러면 또 저의 역할이 있으니까 올해는 또 자주 볼 것 같은데요. 예, 제발 여러분들 집까지 팔릴 때까지 좀 참았다가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너무 인기 있는 지역들이 핫하다 보니까 지표가 시그널을 주면 정부는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규제 나오고 나서 또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즐겁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